올해 CES는 세계 166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인공지능을 놓고 치열한 기술 대전을 펼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지난주에 CES 가봤는데요. 전 처음 가봤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CES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본 적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네. 한국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기사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네네. 동향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저는 딱 가봤더니 마치 신세계에 온 것처럼, 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LG전자, SK 이런 대규모 그 기업들의 그 관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 AI 이야기였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생활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갖다가 해놨던데 정말로 우리 미래가 저렇게 될까 그런 느낌도 사실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가도 한국말 들리고 저기 가도 한국말 들리고 여기가 라스베가스인지 아니면은 뭐 그 컨벤션 센터인지 우리나라 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꼭 다녀볼 만한 그런 그 박람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잖아요. 어떤 행사였는지, 그 다음에 올해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CES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가전 박람회의 약자입니다. 1967년도부터 개최가 돼서 현재까지 반세기가 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박람회입니다. 네네.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IT 박람회로 꼽히는 3대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전시회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바일인가요? 네, 모바일 콩그레스입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라고 하는 네네. 행사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CES가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는데요. 이 CTA라고 해서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1월 달에 열린다는 점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해의 첫 번째 달에 이 모든 기업들의 비전 그리고 미래, 이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처음에는 이름처럼 소비자 가전제품 중심으로 제품들이 출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다가 이 IT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기기, 자동차, 인공지능, 뭐 로봇, 우주 기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범위를 확산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이번에는 166개국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참가하는 기업들의 수만 해도 거의 4,500여 기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500 그 기업이나 됐나요?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자동차란 말을 안 쓰고 모빌리티란 말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올해 CES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그 4가지 주제가 화두는 하나의 화두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떤 화두였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I라는 화두입니다. AI. 네, 근데 전체적인 테마를 표현을 하는 키워드는 4가지인데요. 살펴보면 Connect, Serve, Discover, Dive in. 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트라고 하는 거는 연결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에 solve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인데 AI와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발견
발견하면서 그걸 통해 미지의 가능성을 탐구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다이브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든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네 가지 주제에 모두 핵심적으로 AI를 내세우고 있고요. 이 다른 모든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걸 현장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CES는 혁신상이라고 하는 걸 매해 선정을 합니다. 네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품을 하면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걸 하는데 AI 관련 제품이 전년 대비 49.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전체 산업 범위에서 AI가 주목받는 전시회였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젠슨 황, 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제가 했을 때도 그 젠슨 황이 SK의 최태원 회장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SK 주가가 막 오르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데 젠슨 황이 어떤 연설을 했길래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발언을 지켜봤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 젠슨 황은 이번에 공식적인 개막 하루 전에 이번 CES의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네네. 당시에 기조연설한 장소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만달레이 베이라는 호텔인데요. 네. 그 안에 이제 미켈롭 울트라 아레나라고 하는 큰 행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여자 프로농구 이 라스베이거스 에이스의 홈구장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이 열리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 젠슨 황의 발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네네. 이 젠슨 황은 현재 AI 칩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죠. 이제 그만큼이나 현재 AI 산업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는 과연 뭘 할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초반에는 PC용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RTX 50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 등급의 RTX를 내놓았는데 가장 낮은 등급이 기존의 동급보다 3분의 1 가격이었다는 네. 겁니다. 싸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학습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소개를 했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 세 가지 내용을 합해서 보았을 때 이번에 젠슨 황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I의 대중화입니다. 네네. 저렴해지고 작아져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쉽고 효율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코스모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코스모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코스모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코스모스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봇 훈련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엔비디아가 기존에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면 그 안에서 구동하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로봇과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 로봇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네.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효과적으로 학습시켜 놓은 걸 가지고 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로봇의 경우에는 챗 GPT는 사실은 언어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로봇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사실은 배워야 하거든요. 네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 데이터를 14일만 있으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아진 것이고요. 필요한 인력도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로봇을 학습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로봇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2,000시간이 아니고 2,000만 시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CES 제가 가보니까 뭐 이것저것 신기한 가전제품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걸어다니고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여기저기 보여가지고
보고 제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목받은 로봇에는 어떤 로봇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아까 전에 기조연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젠슨 황 발표를 보아도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집중도 굉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젠슨 황이 코스모스 발표를 하면서 양쪽의 로봇들을 엄청 거느리고 정말 등장을 했거든요. 총 14대의 로봇을 데리고 등장을 했는데 14대. 네, 각각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AI가 탑재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이 휴머노이드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기업은 G1이라는 로봇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전시장 안에서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악수를 자기가 스스로 청하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본 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눈에 띄셨을 겁니다.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로봇 개의 형태도 있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센서를 이용해서 인간을 인지하고 교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리얼보틱스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로봇도 굉장히 관심을 얻었는데요. 미국 서양 여성의 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인데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이렇게 말을 걸면서 셀카를 찍자고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책상 혹은 의자 모양의 램프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 걸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액세서리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아. 일명 반려 로봇. 이었는데요. 눈이 달려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 로봇들의 움직임이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번 CES 2025의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가 이제 그 출범을 앞두고 있죠. 트럼프 2기의 ICT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이제 1월 20일이면 취임하니까 AI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네. 특히나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5G, 양자 컴퓨팅 이런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미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예산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또 규제 완화와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이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걸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위험성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이런 정책들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CES의 화두가 역시 AI라고 했는데 그 AI에 있어서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AI의 초강대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일 텐데 그런데 중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전개가 될까요? 현재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정도로 중국도 지금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2025년 1월이죠. 이번 달에 AI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핵무기 개발 당시하고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였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한 것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한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G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범용,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국가 차원으로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의 그 경쟁이 치열해서인지 이번 CES에서는 중국이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거의 이번 CES에 두 번째로 많은 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이게 지난 12월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 그리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들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CES에 참가하기로 한 중국 기업들의 비자가 무더기로 발급 거절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국 기업의 CES 참가를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고요. 특히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중국 기업의 CES 참가라든가 발전을 조금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정확한 이유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CES에 참석한 기업이 4,500여 개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네네. 중국 기업이 1,339개가 나왔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고요. 거의 이제 3분의 1 수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은 IT 그리고 AI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만약에 비자가 막혀가지고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CES 2025는 좀 달랐을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많은 중국 기업들이 예정대로 참가를 한 거잖아요. 네. 중국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일단은 로봇은 거의 중국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14대 로봇 데리고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그중에 6대가 중국 기업의 로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번 CES 2025에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을 선보였고요. 아까는 이 로봇 개와 휴머노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장 청소 로봇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데 물 속에서 벽과 바닥을 오가면서 물속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청소하고 본인이 알아서 올라온 다음에 충전 도크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로봇도 선보였고요. 또 특히나 그 로봇 청소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로봇 청소기 안에 로봇팔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뭐 양말이라든가 샌들이라든가 수건 이런 것들을 집어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정리를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로봇들의 중국 기업들의 기술이 많이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국 AI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발전하는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걸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일명 AI 2030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2030년까지 이 AI 핵심 산업의 규모를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키우겠다라는 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연간 150억 달러 정도의 이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AI 인재 양성에도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AI 2030에는 총 3단계의 마일스톤이 있는데 2단계가 지금 딱 시기이거든요. 근데 이미 목표한 것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AI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CES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서 중국이 2번째로 많은 기업이 출품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네. 3번째로 많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쩐지. 네, 네네. 굉장히 한국 사람 많이 보셨다라고 했는데 네네. 총 1,010개사가 참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한 규모고요. 네. 또 아까
혁신상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전체 혁신상이 한 360여 개 정도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65개가 한국 기업의 혁신상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이 받은 혁신상이 120개. 네네. 굉장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베네치안 엑스포라는 구역에 한국 기업들의 스타트업들 주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전체 기업 중에 거의 600여 개가 한국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스타트업의 참가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좀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 실제로 CES 혁신상을 타기 위해서 브로커들도 있다고 해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서 이제 혁신상을 타게 해주는 이러한 브로커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사실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CES는 박람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참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025 이번 CES를 통해서 앞으로의 AI 산업의 방향을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강조할 만한 지점은 피지컬 AI가 부상할 거라는 점입니다. 아까 로봇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계속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면 안에 텍스트나 이미지로 나타나는 AI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언가 이동을 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AI들이 굉장히 부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이제 CES에서는 새로움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몇 년 전에 꿈처럼 시나리오처럼 말했던 것을 현실화시킨 CES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AI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AI가 쓰기 편하냐 그리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으냐 이러한 싸움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사용성 그리고 편의성 얼마나 저렴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는 AI 없이는 사업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 로봇이 미래 먹거리의 대세임을 입증한 2025 CES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이사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